다음 22번 볼게요. 수출보험과 수출보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수출보험 얘기입니다. 수출보험은 채권자가, 수출자가, 돈 받을 사람이 자신의 채권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출보험 같은 경우, 수입보험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돈 못 받을 위험, 선급금을 못 받을 위험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 이번에 보면 얘는 수출보험이라 그랬는데 얘는 보증이에요. 수출보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보증인, 예를 들어 은행에게 보증을 요청하는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 타인을 위한 계약이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일종의 담보로 은행에서 돈 같은 걸 빌린다거나 매입 같은 걸 받을 때 보증을 요구하는데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수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수출보험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수출보험과 수출보증 상품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그 이름을 보면. 자, 3번에 보면 수출보험과 수출보증에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보험이나 보증이나 수출보험이나 보증이나 거의 동일한, 이름이 조금 다르고 용도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방식에서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4번에 보면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수출보험 상품은 제공하지만 수출보증 상품도 같이 있었어요. 책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 이름을 우리가 보험, 보증 이렇게 구분해갖고 다 보진 않았지만 섞여 있습니다. 그냥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조금 낯선 문제여서 무역보험 관련된 문제로서는 처음 나오는 유형의 문제여서 조금 낯서실 수는 있겠지만 같이 섞여 있었다. 모르셨으면 지금 알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23번 보면 한국무역통계를 기준으로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결제 방식, 요새 뭐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냥 송금 방식 가장 많이 쓴다라고 했었죠. 단순 송금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나머지는 뭐 신용장, 추심, 그다음에 뭐 위탁하고 뭐 이런 내용이니까 아닐 거고 그냥 송금 방식을 가장 많이 쓴다라는 거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신용장 쪽에서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송금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경우에 송금 방식으로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음 24번 여기서부터는 외환 실무 문제입니다. 다음 중 환율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어요. 1번이 문구가 조금 헷갈려서 2번 먼저 읽고 할게요. 자,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는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이게 뭐 1,500원이 되었다.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상황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산 물품의 구매 비용은 줄어든다. 우리나라에서 전에 1,000원에 수출했어요. 1,000원에 수출했으면 미국에서는 1달러 주고 샀으면 되는 거죠. 근데 환율이 1,500원이 됐어요. 근데 수출 가격은 똑같아. 1,000원이야. 그러면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70센트 뭐 이 정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매 비용은 줄어든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를 사용한 다른 국가에서는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더 잘 되겠죠. 자, 한국에서 외국 물품을 구매하는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1달러짜리 물건 사는데 저는 1,000원 줬었는데 지금 1,500원 줘야 되니까.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한국의 물가, 국내 물가는 상승한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환율이 상승하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수출 물품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출 물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수입국 입장에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장만 가지고 수출 물품의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오른다고 우리가 수출 물품 가격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 상황인 거예요. 똑같이 1,000원에 파는데 수출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 물품의 가격이 70센트 되잖아요. 1달러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수입국 입장에서 보면 수입 물품의 가격은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할 때는 1달러짜리 1,500원 줘야 되니까 가격은 상승한다.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들고 경상수지는 좋아지겠죠. 다 바꾸셔야 됩니다. 수출 물품의 가격은 하락하고 수입 물품의 가격은 상승한다.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수출은 많이 늘어나니까 달러는 들어오고 수입은 줄어드니까 나가는 달러는 없으니까 경상수지는
흑자가 되겠죠. 와, 좋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에 대비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다. 그쵸? 1달러 그대로 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되는 거죠. 원화의 가치는. 전에는 1,000원만 줬어도 되는데 1,500원을 줘야 되니까 가치가 하락한 거죠. 더 많이 줘야 되잖아. 기업의 외화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한다. 1달러 1,000원이었을 때 빌려왔어요. 한참 쓰고 갚으려고 보니까 1달러 갚는데 1,500원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4번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유리하지만 내국인의 해외여행 부담이 증가한다. 1, 2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외국에서 1달러 들고 오면 전에는 1,000원어치밖에 못 샀는데 1,500원어치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가 외국 나가면 전에는 1달러짜리 1,000원 주고 먹었는데 이제 1,500원 주고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외국 나가기가 부담스러워. 달러를 쓰는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25번 볼게요. 한국무역은 영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하여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한다. 수입대금은 영국 파운드화로 지급하고 수출대금 미 달러화로 수령한다. 이 회사의 담당자는 수입대금을 송금하기 위해 달러를 파운드로 바꿔야 되는 거죠. 달러를 받잖아요, 수출하고. 근데 수입한 거는 파운드로 지급해야 돼. 환전하려고 은행에 문의했다. 아래와 같이 GBP, Great Britain 파운드인 것 같아요. 네, US 달러 환율을 각각 제시받았다면 이 회사는 어느 은행에서 어떤 환율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원화가 안 들어있고 외화가 2개 들어있으면 헷갈립니다. 근데 요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준통화가 뭐야? 앞에 나온 통화 기준통화잖아요. 자, 파운드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입률 매도율이 돼 있어요. 매입 매도는 누구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뭘 매입한다는 거예요? 기준통화를 매입한다. 기준통화를 매도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파운드를 살 때는 이렇게 달러를 주는 거고 파운드를 팔 때는 달러를 이렇게 받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달러를 가지고 가서 파운드를 가져와야 되죠.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파운드를 파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은행이 파운드를 파는 가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율로 가야 되고. 자, A은행, B은행이 있는데 같은 파운드를 얘는 이렇게 팔고 얘는 이렇게 팔아. 누가 더 싸게 팔아요? 싸게 파는 데 가서 거래해야죠. A은행에 가서 1.2230달러 이렇게 거래하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헷갈리시면 기준통화가 뭔지 은행이 매입 매도한다는 건 요 통화를 사고 팔고 한다는 거다. 그거 가지고 기준 잡아보시면 됩니다. 자, 26번 볼게요. 다음 중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환율은 외환의 수요 공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은행이 환율을 자율적으로 고시하는 자유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에다 완전히 맡겨두었다. 그리고 또 몇 번 나왔던 얘기고요. 이번에 보시면 매입률과 매도율은 아까도 방금 봤죠. 매입률, 매도율로 표시하는 건 누구 입장이다? 불편하게 은행 입장에서 기준통화를 사는 것, 파는 것을 말하는 거다. 고객 입장이 아니고요. 매도율은 고객이 은행의 기준통화를 매도하는 환율이다. 다 틀렸어요. 은행 입장에서 기준통화를 매매하는 환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매도율은 은행이 고객에게 기준통화를 매도하는 걸 말하는 거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3번 보면 외국화은행이 매일 첫 번째로 고시하는 환율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전일, 그 전날에 은행 간 외환시장의 환율을 거래량 가중평균한 시장평균 환율이다. 전날 평균 내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환율로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시작하고 나서 계속 시시각각 바뀌겠죠. 다음에 4번 보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대고객시장과 은행 간 시장으로 구분된다. 은행 간 시장,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통화, 직접 거래되는 통화는 달러하고 위안화 2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자, 이것도 많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전부 다 전에 우리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던 걸 가지고 조합해서 문제 만드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